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무릎이 아픈데 치료해도 잘 낫지 않나요? 노년층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문제 중 하나, 무릎 관절염. 병원에 가면 무릎 사진 찍고 연골 주사를 맞는 게 보편적인 치료법입니다. 버티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받습니다. 무릎이 망가지면 관절 경직이 발생합니다. 무릎이 덜 구부러지고 덜 펴지니까 보행이 불편해지고 자세가 기우뚱해집니다. 통증 부위가 무릎 관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통증이 3개월을 넘어가면 통증 부위가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중추신경감작 무릎 통증이 됩니다. 중추신경감작이란 뇌가 아픈 겁니다. 중추신경감작이 되면 무릎과 상관없는 증상이 나옵니다. 만성피로, 수면장애, 우울증, 이처럼 뇌와 관련된 증세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약물치료, 그리고 수술해도 낫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는데도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낫지 않는 무릎 통증 환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뇌가 망가져서 무릎이 아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시청하시고 새로운 생각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에서 중추신경 감작이 동반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중추신경 감작, 뇌가 고장나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무릎이 아픈데 실제 원인은 뇌라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 중추신경 무릎 통증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중추신경 감작, 신경병증성 통증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 더 심해져. CS, Central Sensitization, 중추신경 감작. TKA, Totally Arthroplasty, 무릎 인공관절 수술. 중추신경 무릎 통증 환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호전이 없다. 어느 정도냐? 93%에서 수술 후에도 호전이 없다. 93%라면 거의 다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수술이 무릎 통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무릎 통증 신호가 허리와 등뼈를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서 아야 아프다고 느낍니다. 정상적인 뇌에서는 과도한 통증 신호가 올라오면 반대로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만성 통증에서는 이 억제하는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억제 신호의 대표가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에는 세로토닌 관련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거, 뇌가 고장나서 무릎이 아픈 사람은 뭐가 틀릴까요? 무릎만 아픈 사람, 무릎 플러스 뇌까지 아픈 사람,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 기준은 무릎 사진이 아니고 환자의 통증 호소라고 설명합니다. 사진은 매우 안 좋은데 통증도 별로 없고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에 해당 안 됩니다. 별로 안 아프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사진은 비교적 괜찮은데 통증 호소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추신경 무릎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추신경 무릎 통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설문지 조사. 중추신경 감작은 뇌의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설문지 검사입니다. 25문항 심한 정도를 0에서 4점까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중추신경 무릎 통증 환자입니다. 자료 출처는 서울성모병원입니다. 특히 무릎과 직접 상관없는 피로, 불면증, 우울증 증세에 주목해 주세요.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않다.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다. 변비나 설사가 있다. 이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활동 시 쉽게 피로를 느낀다. 전신에 통증을 느낀다. 두통이 있다.
방광의 불편감과 소변 시에 화끈한 느낌이 있다. 자율신경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 집중을 잘하지 못한다. 브레인 포구, 스트레스는 나의 신체 증상을 악화시킨다. 슬프고 우울하다. 특정 냄새에 어지럽고 구역질을 한다. 잠자기 전 다리가 불편하거나 가만히 있기 불안하다. 기억하기 힘들다. 나는 어렸을 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거죠. 정신의 문제, 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골반 통증이 있다. 그래서 25개 항목 중 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중추 신경 감작으로 진단한다. 두 번째 진찰 소견입니다. 휴식통, 레스트 페인과 야간통. 휴식통, 레스트 페인. 무릎 관절염이니까 무릎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겠죠. 반대로 무릎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없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휴식통,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무릎을 움직이지 않을 때도 통증은 계속 따라다닌다. 두 번째, 야간통, 나이트 페인. 낮보다는 밤에 활동량이 적겠죠. 활동하지 않고 쉴 때도 아프다는 거. 첫 번째 말은 휴식통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휴식통과 야간통을 같이 붙이면 밤에 잘 때 아프다. 즉 수면 장애가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무릎 통증에서는 무릎과 상관없는 수면 장애가 나옵니다. 중추신경 감작에서는 만성피로, 수면 장애, 우울증, 뇌와 관련된 증세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무릎 관절 범위를 벗어난 넓은 통증 부위. 무릎 환자들에게 펜을 이용해서 통증 부위를 그리게 합니다. 페인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통증 그림. 빨강색 이외에 노랗게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무릎을 벗어난 넓은 부위를 그립니다. 네 번째, 통증의 양상. 피부를 만지면 따갑고 화끈거린다. 감각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중추신경 무릎 통증에서는 피부 감각의 변화가 생긴다. 피부의 문제는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고 중추신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따라서 무릎 환자를 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 무릎 관절염과 중추신경 무릎 관절염. 그런데 바쁜 외래에서 설문지 25 문항을 작성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냐? 밤에 아프냐? 만성 피로 있냐? 만성 피로, 피곤하냐? 우울증, 불안증이 있느냐? 수면장애 있느냐? 펜으로 그림 그려보고 피부 감각 변화 확인하고 이런 걸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려면 환자 한 명 보는데 30분은 할애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무릎 치료를 3개월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중추신경 무릎 통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번에 만성 통증과 뇌파에서 베타파, 세타파가 증가함을 알려드렸는데 정량 뇌파 검사하는 게 중추신경 무릎 통증을 확인하는데 도움되겠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된 뇌파 자료입니다. 66명을 분석해 보니 중추신경 무릎 통증은 베타파가 높다. 주목할 점은 통증을 인지하는 센서리 모터 영역에서 알파, 베타가 동시에 높다. 알파파, 평온함이 높고 베타파, 짜증도 높다. 평온함이 높고 동시에 짜증도 높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죠? 뇌가 고장나서 오작동하므로 알파, 베타가 동시에 높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릎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뇌가 아픈 거니까 뇌파 검사하고 뇌 치료하세요. 외래에서 이런 설명 들으면 어떨까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긍정적인 환자는 치료를 진행할 것이고 부정적인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겁니다.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때 열린 생각이 필요합니다. 미리 답 정하고 오지는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답하고 다른 설명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추신경 무릎 통증에 대한 치료 증례를 보겠습니다. TMS 경두계 자기 자극술을 이용한 무릎 통증 치료 증례 2019년 발표된 겁니다.
좌우를 보면 좌측의 통증 부위가 넓습니다. 관절 부위를 벗어나서 통증 부위가 넓은 것이 중추신경 무릎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 10번 치료한 후 중추신경 무릎 통증 영역이 없어졌다. 원래의 무릎 통증 영역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비수술, 비약물 치료의 첫 번째는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입니다. 무릎 통증 환자에서 TMS, 경두개 자기 자극술 치료 효과. 시상, 살라무스가 과흥분되면 중추신경 감작이 생깁니다. TMS 치료는 시상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겁니다. 시상은 무릎에서 전달된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스피노살라믹 트랙, 척추, 스파인에서부터 시상, 살라무스까지 연결되는 통증 전달 회로입니다. 그래서 스파인과 살라무스를 연결했다. 그래서 스피노살라믹 트랙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증 치료라는 것은 결국 중추신경 감작, 시상, 살라무스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합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 중에는 중추신경 무릎 통증 환자가 있다. 사진이 괜찮은데도 통증이 심하거나 수술하고도 계속 아프다면 중추신경 무릎 통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 중추신경 무릎 통증 환자의 특징, 휴식통, 무릎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야간통, 활동량이 적은 밤에 더 아프다. 통증 부위를 펜으로 그려볼 때 넓은 통증 영역. 무릎 통증 외에 수면장애, 피로감, 우울, 불안증 같은 추가 증세가 있다. 중추신경 감작 설문지 조사 시 40점 이상, 뇌파 검사 시 베타파가 증가되어 있다. 비수술, 비약물 치료인 TMS 치료를 하면 시상의 과흥분이 억제된다. 따라서 중추신경 감작 무릎 통증이 개선된다. 무릎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된다면 발가락 힘, 중추신경 감작 무릎 통증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두 개 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